우리? 에이, 우린 그런 거 없어. 시어머니가 노후 준비도 못한 시골 엄마라서. 며느리 혜선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전화통화 중이었죠. 그냥 김밥 장사하시는 분이야. 돈이 어디 있겠어. 나중에 우리가 다 부양해야 할 판인데. 오순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언니는 좋겠다. 시댁이 넉넉해서. 우린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김밥 한 줄씩 팔며 모은 16억 원이 장롱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동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순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6이에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20해 동안 길거리에서 김밥 장사를 했어요. 손님들은 제 손맛을 좋아해 주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고 밥을 짓고 김을 굽고 단무지를 썰었습니다. 하루에 100줄 넘게 말던 적도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칼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자꾸 끊어질 것처럼 아팠고 혈압약을 먹어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차일피일 미뤘죠.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요. 아들 이름은 재민이에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혜선이라고 해요. 학습지 교사로 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잘 내려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몸이 오래 못 버티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아들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였어요. 참기름 한 병, 깻잎 무침, 마늘종 무침을 작은 가방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죠. 옷장에서 제일 나은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읍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였습니다. 매표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서울 가는 표 한 장 주세요. 고속 타시면 2시간 반 걸려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엔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연락하면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깜짝 방문하기로 했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익숙한 풍경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정읍 시내, 논밭, 산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어요. 저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참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 반, 불안 반이었어요. 아들이 반가워할까요? 며느리는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면 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참기름병이 비닐에 쌓여 있었어요. 새벽에 직접 짠 거였죠. 깻잎 무침도 어젯밤에 무쳤습니다. 마늘종도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맛 그대로 만들었어요. 허리가 또 쑤셨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며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20해 만에 가는 서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였더라. 아들 결혼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혼자 버스를 타고 올라갔었죠. 피로 연장해서 아들 친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밥만 먹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내려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니까 이해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요즘은 자꾸 보고 싶었어요.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화장실에 갔어요. 저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잠깐 폈다가 다시 숙였어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죠. 휴게소 매점에서 물 한 병을 샀습니다. 혈압약을 먹을 시간이었거든요. 약봉지를 꺼내서 하나를 입에 넣고 물을 마셨어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인 탓이었죠.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눈을 뜨니 서울 외곽이 보였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참 많이 살겠구나 싶었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저는 천천히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가방을 들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죠.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아들 집이 있는 곳까지 가려면 2번을 갈아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죠.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어요. 허리가 또 아팠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을 봤습니다. 다들 바빠 보였어요. 스마트폰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멍하니 앞을 보고 있었죠.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울이었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곳이었죠. 2번째 환승역에서 내렸습니다. 긴 통로를 걸어 다른 노선으로 갈아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사는 동네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낯선 거리가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아들 집 주소를 적어온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렘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꼭 쥐고요.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귀찮아할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으니까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죠. 참 높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재민이 서 있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응, 재민아. 엄마야. 재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뒤를 돌아보더니 다시 저를 봤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보고 싶어서 왔어. 연락 안 하고 와서 미안하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반가운 표정이 아니었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소파에 앉으려는데 며느리 혜선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혜선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곧 얼굴이 딱딱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야근하고 왔는데 말끝을 흐렸어요. 피곤해 보였죠. 저를 보는 눈빛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혜선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소도 없었죠. 미안해. 그냥 재민이 얼굴 보고 싶어서. 혜선은 대답 없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꺼냈어요.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죠. 재민이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요. 엄마, 밥은 먹었어? 응, 괜찮아. 너희나 먹어라. 재민은 표정이 편치 않았어요. 시계를 자꾸 봤습니다. 그러더니 혜선을 쳐다봤죠. 그때 안방에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손자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들었죠.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할머니? 준호야. 할머니 왔다. 준호는 저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왜 왔어요? 말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아이가 저한테 반말을 했어요. 보고 싶어서 왔지. 준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를 봤어요.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졌어요? 혜선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들어가 있어. 싫어요. 할머니 때문에 방이 좁아졌잖아요. 준호는 투덜대며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가 저를 불편해하고 있었죠. 재민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준호가 원래 좀 예민해서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혜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물컵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물 드세요. 고맙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었거든요. 혜선은 저를 보지 않고 재민을 봤어요. 내일 학원 상담 있는 거 알지? 응, 알아. 준호 성적 때문에 신경 써야 하는데.
혜선의 말투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한테 직접 하는 말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드으라는 뜻이었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참기름과 반찬통을 꺼냈어요. 재민아, 이거 너 좋아하던 거잖아. 재민은 난처한 얼굴로 받았습니다. 엄마, 그냥 두고 가. 응, 깻잎 무침이랑 마늘 정도 있어. 혜선이 힐끗 쳐다봤어요. 표정이 더 딱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냉장고 꽉 찼거든요. 그래도 이건 괜찮아요. 다음에 가져오세요. 혜선의 말은 단호했어요. 거절의 의미가 분명했죠. 저는 반찬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서 자려고? 아, 그냥 여관 같은 데 가려고. 그래,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재민은 편하게 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라는 말은 없었죠. 혜선이 거실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짐 여기 두시고요. 잠깐만 계세요. 혜선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재민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화난 듯 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재민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좀 힘든 날이라서 그래. 알아. 괜찮아. 내일 낮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 응, 그래. 재민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7시였어요. 밥 먹을 시간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밥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혜선이 다시 나왔어요. 화장을 지우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재민 씨, 나 좀 나갔다 올게. 어디가? 편의점. 우유 떨어졌어. 혜선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민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재민아, 응? 엄마가 폐가 되는구나.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어. 그래도,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어. 준호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 혜선이도 요즘 일이 많거든. 재민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허리가 또 아팠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엄마,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재민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갔어요.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죠. 혜선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재민 씨, 나 먼저 씻을게. 혜선은 저를 보지도 않고 욕실로 들어갔어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일어섰어요. 엄마, 여관 알려줄게. 지금 가자. 응, 그래. 짐을 챙겼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현관을 나서는데 준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걸었어요. 재민이 앞장섰습니다. 말이 없었죠. 여관 앞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자. 깨끗해. 알았어. 내일 연락할게. 재민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여관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카운터에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방 하나 주세요. 2만 원입니다. 돈을 꺼내 건넸어요. 방 열쇠를 받았죠. 2층 복도를 걸어 방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텔레비전이 전부였죠.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온 건데 아무도 반기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손자의 불평.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허리를 쓸어내렸어요. 통증이 깊숙이 박혀 있었죠.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그렇게 생각하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여관방 천장이 보였어요. 허리가 여전히 아팠죠. 시계를 봤습니다. 6시였어요. 평소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가방을 챙기고 여관을 나섰어요. 재민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응. 지금 가도 돼? 응, 와. 우리 아침 먹으려던 참이야. 아들 집으로 갔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재민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어요. 혜선이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왔어. 혜선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차가웠어요. 표정도 굳어 있었죠.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과 국,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할머니 또 왔어? 응, 준호야. 준호는 대답 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재민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숟가락을 들었죠. 그때 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준호가 파 냄새에 좀 예민해서요. 응? 어제 가져오신 반찬 냄새가 좀. 아무래도 아이가 힘들어하네요. 해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듣는 제 귀엔 날카로웠어요. 아, 그래? 미안해. 괜찮아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준호가 투덜댔습니다. 진짜 냄새나. 재민이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야, 그만해.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혜선이 국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즘 식단 관리 중이라서요. 기름진 음식은 좀 피하거든요. 알았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재민이 불편한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혜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됐어요. 손님인데. 손님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친정 엄마인데 손님 취급을 받고 있었죠.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출근해야 해. 응, 가봐. 저녁에 보자. 재미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준호도 학교 간다며 나갔죠. 혜선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혜선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시간이 느리게 갔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됐어요.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갈 수가 없었죠. 혜선이 나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뭔가 꺼내서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물만 마셨죠. 오후가 됐어요. 혜선이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학원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응, 다녀와. 혜선이 나가자 집이 텅 비었어요. 저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허리가 계속 아팠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을 뜨니 저녁이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돌아왔어요. 엄마, 있었어? 응. 재민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선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죠. 잠시 후 혜선이 나왔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재민도 나왔어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나갈 준비해. 어디가? 저녁 먹으러. 준호가 신발을 신었어요. 셋이 현관으로 향했죠. 재민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 응.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알았어. 문이 닫혔어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 혼자였죠.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계란, 우유가 있었어요. 반찬은 몇 개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죠.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부엌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컵라면이 하나 있었어요. 물을 끓여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죠.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라면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아들 가족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9시쯤 됐을까요? 문이 열렸어요. 셋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배부른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선도 피곤한 듯 방으로 갔죠. 재민이 거실에 섰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먹었어. 뭐 먹었는데? 라면. 재민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죠. 엄마, 내일도 볼 일 있어? 아니, 내일 내려갈게. 그래, 알았어.
재민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 작은 다이어리가 있었죠. 장사하면서 수입을 기록하던 거였어요. 펜을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에 글을 썼어요. 20년 김밥값이 이거구나. 글씨가 떨렸어요. 손에 힘이 없었죠. 다이어리를 덮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마다 가족이 있을 거예요. 따뜻한 집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혼자였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담요를 덮었죠. 거실 불을 끄지 않았어요. 어두우면 더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김밥을 만들던 날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나가서 팔던 기억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뻤던 순간들, 그 돈으로 재민이를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죠. 그런데 지금 재민이는 저를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손님 취급했죠. 손자는 저 때문에 집이 좁다고 했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밤은 깊어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안방에서 재민과 혜선이 얘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에 관한 얘기 같았죠.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이불로 얼굴을 덮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울음은 조용했지만 길었어요. 한참 후에 눈물이 멈췄습니다. 얼굴을 닦았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힘들 거예요. 며느리도 불편할 거고요. 저는 그냥 짐이었던 거죠.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꿈을 꿨어요. 옛날 꿈이었죠. 재민이가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재민이가 제 손을 잡고 웃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죠.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맑고 환한 목소리였습니다.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았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아침은 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거실 불이 켜져 있었죠. 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가방을 챙겼어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고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문을 열려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나왔어요. 엄마, 벌써 가? 응. 너희 불편할까봐.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있어라. 응, 엄마. 조심해서 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어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읍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야 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로 가는데 재민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야? 터미널 가는 중이야. 엄마, 미안해. 그냥 오늘 저녁만 같이 먹고 가자. 재민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았어. 저녁에 집으로 와.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어요.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봤죠.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들, 아이들과 노는 부모들. 다들 행복해 보였어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한 줄을 샀어요. 벤치에 앉아 먹었죠. 맛이 없었어요. 그냥 삼켰습니다. 오후가 지나갔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죠. 5시쯤 됐을 때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혜선이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혜선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혜선이 받았죠. 언니. 응, 나야. 혜선이 친구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혜선이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계속했어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죠. 아, 진짜? 너희 엄마 대단하다.
노후 자금도 다 준비하셨대? 혜선이 웃었어요. 우리? 에이, 우린 그런 거 없어. 시어머니가 노후 준비도 못한 시골 엄마라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 그냥 김밥 장사하시는 분이야. 돈이 어디 있겠어. 혜선의 목소리는 가벼웠어요. 웃으면서 말하고 있었죠. 그러게. 나중에 우리가 다 부양해야 할 판인데 재민이는 그것도 모르고 착하게만 굴어. 손이 떨렸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언니는 좋겠다. 시댁이 넉넉해서 우린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혜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또 얘기하자. 응,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민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재민이 거실로 왔어요. 저를 봤죠. 엄마, 와 있었어? 응. 재민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혜선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선아, 엄마 왔어? 응, 알아.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알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재민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혜선아, 조심 좀 해. 뭐? 엄마 앞에서. 그런 말. 혜선이 뭐라고 대답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재민은 그게 끝이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이 고였죠.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죠. 할머니 또 있네. 준호는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에 밥이 차려졌습니다. 혜선이 불렀어요. 어머님, 식사하세요. 일어나 식탁으로 갔어요. 앉았습니다. 재민, 혜선, 준호가 자리에 앉았어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지만 삼켜지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억지로 삼켰어요. 물을 마셨죠. 혜선이 준호한테 반찬을 집어줬어요. 준호야, 이거 먹어. 엄마, 난 싫어. 그래도 먹어야지. 재민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식사가 끝났습니다. 혜선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민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준호도 제 방으로 들어갔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혼자였어요. 가방을 봤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조용히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 노후 준비도 못한 시골 엄마. 혜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한참을 울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죠. 20년이 이거였구나. 김밥 만들던 손, 새벽에 일어나던 몸, 비 맞으며 팔던 날들. 다 헛된 거였어요.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고 며느리는 저를 무시했으며 손자는 저를 귀찮아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이 달라져 있었어요. 슬픔만 있던 눈이 아니었죠.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20해 동안 모은 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죠. 그걸로 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들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며느리 눈치 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조용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참기름병, 반찬통, 옷가지들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해 동안 모은 돈의 기록이었죠.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16억. 아무도 몰랐어요. 재민도, 혜선도, 준호도.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1,000원씩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은행 적금, 예금, 주식까지. 절약하고 또 절약했죠. 그 돈으로 재민이를 키우려고 했어요. 나중에 다 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다이어리를 덮었어요.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죠. 안방 문을 쳐다봤습니다.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어요.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어요.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죠. 문을 열었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죠.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단해져 있었죠. 더 이상 약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1층이었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죠. 걸음을 옮겼어요.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정읍으로 돌아갈 거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20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정읍으로 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버스 안은 어두웠어요. 창밖으로 고속도로 가로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재민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였죠. 수능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났습니다. 김밥을 쌌어요. 재민이가 좋아하는 맛으로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김치김밥, 세 줄을 만들었죠. 도시락 가방에 담아 학교 앞까지 갔어요. 재민이한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힘내라, 우리 재민이. 재민이는 웃으며 받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 웃음이 좋았어요. 그 웃음 하나로 하루가 버텨졌죠. 수능 날도 김밥을 쌌습니다. 시험장 앞까지 따라갔어요. 떨지 말고 잘하고 와. 응, 엄마. 걱정 마. 재민이는 들어갔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추운 날이었죠.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재민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환했습니다. 엄마 잘 본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서울대학교였어요. 재민이는 기뻐했지만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등록금이 문제였죠. 은행에 갔어요.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부족했어요.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5년 넘게 부어온 건강보험이었죠. 해지하면 손해라고 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허리 치료도 그만뒀습니다. 병원비가 아까웠죠. 아픈 건 참으면 됐어요. 재민이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통장을 들고 학교에 갔어요. 재민이는 몰랐어요. 제가 뭘 포기했는지. 대학 4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김밥을 더 많이 팔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졸업하고 재민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혜선은 공손했어요. 웃는 얼굴이 예뻤죠. 김밥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혜선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머님,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저 김밥 엄청 좋아하거든요. 어머님 솜씨가 대단하세요. 혜선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죠. 재민이도 옆에서 웃었습니다. 엄마 김밥은 정말 최고야. 그때가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했어요. 예단 비용, 예식장 비용, 신혼집 비용. 재민이가 미안해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통장을 털었어요. 모아둔 돈을 다 썼습니다. 결혼식 날 혜선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잘 살게요. 그래, 우리 재민이 잘 부탁한다. 믿었어요. 혜선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혜선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며칠 전 전화통화 때였어요. 제가 김밥 보내줄까 했더니 혜선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엔 김밥 잘 안 먹어요. 다들 샐러드 먹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김밥이 천해졌구나. 저도 천해진 거죠.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눈을 떴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았어요. 과거는 아름다웠지만 현재는 아팠습니다. 20년 동안 헌신했어요. 모든 걸 포기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모욕이었습니다. 가슴이 요동쳤어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젠 달라져야 했죠. 가방 안 다이어리를 만졌어요. 16억이 거기 있었습니다. 20년의 증거였어요. 제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가족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희생만이 답이 아니었죠. 이젠 제 삶을 살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정읍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이었죠. 정읍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밤 11시였어요. 택시를 탔어요. 집까지 10분 거리였죠. 어디까지 가세요? 반지하 집 있는 데까지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집 앞에 내렸습니다. 택시비를 주고 내렸죠. 반지하 계단을 내려갔어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죠.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불을 켰어요. 작은 방이 보였죠. 10평도 안 되는 집이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어요. 20년 동안 살던 곳이었죠. 낡은 옷장, 작은 싱크대, 좁은 침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제 집이었어요. 편안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죠.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옷들을 한쪽으로 밀었어요. 옷장 바닥에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었죠. 안에 통장들이 있었어요. 7개였습니다. 하나씩 꺼냈어요. 손에 쥐었죠. 농협통장, 우체국 통장, 신한은행 통장, 국민은행 통장.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을 봤죠. 2억 3천만 원. 두 번째 통장도 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차근차근 확인했어요. 마지막 통장까지 다 봤습니다. 총 16억 3천만 원이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돈이었죠. 김밥 한 줄에 1,000원씩 하루에 100줄씩 팔았어요. 1년이면 3천만 원 넘게 벌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습니다. 명절도 쉬지 않았어요. 재료비 빼고 생활비 빼고 남은 돈은 전부 저축했습니다. 절약했어요. 옷도 안 사고 외식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갔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통장이 늘어갔어요. 3년 전부터는 주식도 시작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유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주식 좋아요. 조금씩 사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 주식을 샀어요. 배당금도 받았죠. 돈이 불어났습니다. 10억이 넘어갔어요. 재민이한테 주려고 모은 거였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집 살 때 쓰라고요. 하지만 결혼할 땐 주지 않았어요. 더 모으고 싶었죠. 손자 태어나면 주려고 했습니다. 교육비로 쓰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통장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돈을 재민이한테 줘야 할까요? 며느리 혜선이 쓸 거였어요. 재민이는 아내 말을 따를 테니까요. 그럼 제 20년은 뭐가 되는 걸까요? 김밥 만들던 손, 새벽에 일어나던 몸, 추위와 더위 속에서 버틴 날들, 다 헛된 게 되는 거였죠. 고민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박나영. 재민이 초등학교 친구였어요. 단짝이었죠. 나영이네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애들을 키웠어요. 나영이는 착했어요. 재민이랑 놀러 오면 항상 인사를 했죠. 이모 안녕하세요. 나영아.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나영이는 웃었습니다. 밝은 웃음이었어요. 설날이면 카드를 보냈어요. 손으로 직접 쓴 카드였죠. 이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 카드를 받으면 기뻤습니다. 아들보다 나영이가 더 잘해줬거든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카드를 보냈어요. 대학 가서도 보냈죠. 작년 설날에도 카드가 왔습니다. 이모, 저 이제 직장인이에요.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모도 건강하세요. 나영이는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고 했어요. 재민이한테 들었죠. 재민이는 나영이랑 연락 안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영이? 그 친구 바빠서 연락 안 해. 재민이는 관심이 없었어요. 옛날 친구니까요.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나영이의 밝은 웃음, 따뜻한 말, 정성스런 카드. 20년 넘게 저를 잊지 않았던 그 마음. 결심했어요.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어요. 통장 한 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3억 원짜리 통장이었죠. 봉투를 봉했어요. 풀칠을 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주소를 썼죠. 서울 도봉구 창동 박나영. 나영이 주소였습니다. 재민이 전화번호부에서 본 적 있었어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고민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혔습니다. 나영이는 저를 소중히 여겼어요. 20년 넘게요. 재민이는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며느리는 무시했고요. 누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나머지 통장들도 정리했어요. 2개는 병원비로 쓸 거였습니다. 허리 수술 받아야 했거든요. 3개는 제 노후 자금이었어요. 요양원 비용으로요. 하나는 나중에 생각해 볼 거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재민이 줄까 말까 고민 중이었어요.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통장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어요. 옷장에 넣고 문을 닫았죠. 봉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잠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어요. 옳은 결정을 한 것 같았죠. 20년 동안 헌신했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 줄 거였어요. 저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한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어요. 눈을 감았죠.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혜선이 얼굴도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어요.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내쉬었죠. 마음이 가벼웠어요.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허리 검사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세요. 더 미루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날짜 잡으시죠. 다음 주로 예약했어요. 수술비는 걱정 없었습니다. 통장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죠. 김밥 장사는 쉬고 있었습니다. 몸이 힘들었거든요.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 문으로 갔어요. 누굴까 싶었죠. 누구세요? 이모 저예요.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나영아? 네, 이모. 나영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 나영아. 어쩐 일이야? 김밥 사러 왔어요. 나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옛날 그 웃음이었죠. 들어와, 어서. 나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이모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따라줬죠. 어떻게 알고 왔어? 재민 오빠한테 주소 물어봤어요. 재민이한테 연락했구나 싶었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나영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뻐졌어요. 옷차림도 단정했죠. 지금 뭐하니? 간호사예요. 서울대병원에서 일해요. 어머, 간호사가 됐어? 네, 이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나영이가 웃었어요. 이모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나영이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점심을 못 먹고 다니는 날이 많았죠. 재민이가 말했었어요. 엄마, 나영이 점심 안 먹어. 왜? 돈이 없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김밥을 2개 싸줬어요. 재민아, 나영이 주고 와.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재민이는 나영이한테 김밥을 줬어요. 나영이는 고맙다고 했죠. 중학교 때도 가끔 김밥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재민이 편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땐 용돈을 쥐어줬어요. 10만 원이었죠. 나영아, 이거 갖고 가. 이모 안 돼요. 괜찮아. 공부하는데 쓰렴. 나영이는 울먹였어요. 받아갔죠. 대학 다닐 땐 설날마다 카드를 보냈습니다. 잊지 않았어요. 나영이가 말했어요. 이모가 주신 김밥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았거든요. 그랬구나.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기특하다. 간호사 되고 싶었어요. 이모처럼 남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았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나영이는 환자들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들이 고맙다고 한다는 얘기였죠. 듣고 있으니 기뻤습니다. 나영이가 잘 자란 게요. 이모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살지 뭐. 김밥 장사 아직 하세요? 요즘은 쉬고 있어. 몸이 좀 안 좋아서. 나영이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좀 그래. 수술하기로 했어. 언제요? 다음 주. 나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병원 일정도 제가 챙겨드리게요. 고마웠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나영아, 고맙다. 이모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나영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뭔가 꺼냈어요. 이모, 이거요. 작은 상자였어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죠. 뭐니? 선물이에요. 건강식품이에요.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모 건강하셔야죠. 가슴이 벅찼어요. 일어났습니다.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고 봉투를 꺼냈죠. 나영이한테 건넸습니다. 나영아, 이거 뭐예요? 열어봐. 나영이가 봉투를 열었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모, 이게 뭐예요? 통장이야. 나영이가 통장을 펼쳤어요. 잔액을 봤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모, 3억이요? 응. 이모, 이게 무슨. 나중에 너 쓰고 싶은데 써. 안 돼요. 이거 너무 큰 돈이에요. 괜찮아. 나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 저 못 받아요. 받아야 해. 왜요? 너한테 주고 싶어서. 나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모, 나영아, 너는 20년 넘게 나 잊지 않았잖아. 당연하죠. 이모가 저한테 엄마 같았는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나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내서 울었죠. 이모, 일어나 나영이를 안았습니다. 등을 토닥였어요. 울지 마. 괜찮아. 감사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나영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흘렀어요. 참지 않았습니다. 둘이 한참을 울었어요. 나영이가 진정했습니다. 얼굴을 닦았어요. 이모, 이거 정말 받아도 돼요? 응, 받아. 어떻게 갚아요? 갚을 필요 없어. 그냥 잘 살아. 나영이가 또 울먹였어요. 이모, 사랑해요. 나도 너 사랑한다. 나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진했죠. 나영이는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어요. 이모, 내일 또 올게요. 응, 그래. 수술 날짜 정해지면 꼭 연락 주세요. 알았어. 나영이가 문을 나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헌신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나영이한테 갔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어요. 나영이가 준 선물 상자를 봤습니다. 열었어요. 안에 건강식품이 들어있었죠.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닦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재민이한테 전화를 걸까 생각했죠.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재민이는 제 선택을 모를 거였습니다. 알아도 상관없었죠. 이젠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내일 나영이가 또 온다고 했어요. 기대됐습니다. 진짜 딸을 만난 것 같았죠. 눈을 감았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나영이가 옆에서 돌봐줬죠. 이모, 물 드세요. 고맙다, 나영아.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나영이는 매일 왔어요. 퇴근하고 오는 길이었죠. 재민이한테선 전화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야 한 통 왔어요. 엄마, 수술 잘 됐어? 응, 잘 됐어. 다행이다. 나중에 내려갈게.
내려오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했죠.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영이가 집 청소를 해뒀어요. 이모 이제 편히 쉬세요. 너 덕분에 살았다. 무슨 말씀을요? 나영이는 주말마다 내려왔어요. 반찬을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냈죠. 행복했습니다. 딸이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몸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기력이 떨어졌죠. 어느 날 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나영아, 이모 왜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괜찮아.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이모 지금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그대로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나영이가 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왔죠. 이모?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봤어요. 나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이모.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조용히 떠났습니다. 고통 없이요.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정읍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빈소엔 사진 한 장이 걸렸습니다.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죠. 재민이와 혜선이 왔어요. 아침 일찍 왔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흘렸어요. 혜선은 무표정했죠. 엄마, 재민이 절을 했습니다. 혜선도 따라했어요. 나영이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재민이 나영이를 봤어요. 나영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오빠, 이모가 돌아가셨어요. 알아. 그래도 상주는 내가 해야지. 나영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죠. 혜선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화를 세어봤어요. 재민 씨, 조합이 누구랑 나눠요? 혜선아. 뭐? 나중에 정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민은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영이가 일어났어요. 언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요. 당신이 뭔데 나서? 저도 이모 가족이에요. 혜선이 코웃음 쳤습니다. 가족? 웃기지 마. 재민이 혜선을 말렸어요. 혜선아, 그만해. 점심때가 됐습니다. 재민과 혜선이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 밥 먹고 올게. 서울 올라가야 해서 떠났습니다. 오후엔 오지 않았어요. 나영이 혼자 빈소를 지켰습니다. 문상객은 몇 명 없었어요. 김밥 장사 단골 손님들이었죠. 고인 좋은 분이었는데 김밥 참 맛있었어. 나영이는 저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요. 밤이 깊었어요. 빈소엔 나영이만 남았습니다. 촛불이 타고 있었어요. 향 냄새가 났죠. 나영이가 제 사진을 봤습니다. 이모 편히 쉬세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 잘 살게요. 이모가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나영이는 밤새 자리를 지켰습니다. 3일장이 끝났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나영이가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갔어요. 조용한 곳이었죠. 유골함을 안치하고 절을 했습니다. 이모 감사했어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왔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드러낼 뿐이었죠. 재민과 혜선은 돈을 물었어요. 나영이는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그리고 사랑은 늘 아무 말 없이 김밥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김밥, 새벽에 만든 김밥, 정성 담긴 김밥.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죠. 나영이는 걸었습니다. 앞을 봤어요. 이제 제 목까지 잘 살아갈 거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날이었죠. 나영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희망이 있었어요. 사랑은 기록하지 않아도 남습니다. 마음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영원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이 담긴 김밥 한 줄, 그 안에 담긴 사랑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진짜 가족 이야기 저도 부모님께 전화드려야겠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손지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